자, 중복조합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약간 리마인드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어떤 상자에 켰니? 네. 내가 어떤 상자에 X랑 Y랑 Z 뭐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들어있다고 칩시다. X와 Z가 바글바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뭐 5개를 꺼내고 싶어. 아니 X랑 Y랑 Z가 바글바글 들어있으니까 뭘 꺼냈는데 X가 나왔는데 또 꺼냈을 때 X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꺼내는데 X, Y, Z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꺼내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3H5하고 약속을 할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할 때는 이거 다, 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증명 없이 요거라고 알려져 있다 정도로 갑시다. 요거는 약속이고요.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3H5라고 하자. 이건 약속이고요. 그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부분은 사람들이 이 계산을 C로 바꾸는 걸 생각을 했어요. 과정이 있지, 이건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결과물만 받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을 적을 수만 있다면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5개를 뽑는 경우, 예를 들어서 x, y, y라던가 x, y, z라던가 x, y, y, z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세보면 3H5개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상황을 x, y, z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는 상황, 중복 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맨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사람이 7명 들어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세봐. 여기에 편지가 6개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4개 뽑는 경우의 수로 세봐. 그렇게 적혀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적혀있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중복조합들은 보통 이거를 뭐 어떻게 뽑아야 되는데 합쳐서 몇 개네? 보통 이런 식으로 내가 X랑 Y랑 Z를 뽑아야 되는데 합쳐서 5개네. X랑 Y랑 Z를 X 몇 개, Y 몇 개, Z 몇 개 합쳐서 5개가 되네 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이 참이되게 해주는 X, Y, Z의 순서상 뭐 얘를 뭐 따지자면 3, 0 3, 2, 0 저거를 뭐 2, 1, 2, 1, 3, 1 뭐 이렇게 세겠다는 거죠. 얘네들을 세는 방법의 가지수가 이거라면 얘를 참이되게 해주는 순서상의 개수도 3H5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문제를 해석해 들어갈 때 이걸 더해서 5개구나 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3H5 이렇게 가는 이러한 흐름을 미리 좀 기억을 해 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정리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공식 같은 것도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어떤 정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욕심 부리면 내가 5개를 꺼낼 건데 X는 무조건 1개 이상 꺼낼 거야 라고 하면 X는 무조건 하나 이상 꺼낼 거라고 하면 X를 미리 하나 꺼내놓고 X를 미리 하나 꺼내놓고 나머지 4개를 더 꺼내면 되니까 X는 무조건 하나 이상 꺼낼 거야 라고 하면 X를 하나 이미 꺼내놓고 추가로 꺼내는 X의 개수를 X 다시 추가로 꺼내는 X Y 꺼내고 Z 꺼내서 이미 하나 꺼내갔으니까 4개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일단 표시를 해주고요. 미리 양변에서 1을 빼서 1 뺀 거 X-라고 하고 여기서 1을 빼서 4 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X, Y, Z의 순서의 개수는 3, H, 4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을 때는 이걸 좀 따로 생각을 더 해줘야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번이 A, B, C, D에 가지도를 13개 넣을 거야. 여기에 X개, 여기에 Y개, 여기에 Z개, 여기에 W개 13개 넣을 거야. 그런데 A는 3개 이상
P에는 2개 이상. 그러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플러스 w가 양변은 3 빼고 2 빼서 8개. 4, h 8개만큼 경우의 수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세주는 게 중복 수학이었다. 오늘은 필수예제 2번부터 갈 겁니다. 너무 뒤까지 보여? 여기 와도 돼. 여기 와도 돼. 거기 있어도 돼. 자, 필수예제 2번 갑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빼라. 세행을 전개하면 x의 제곱, y, z의 세제곱 뭐 이런 항이 나올 수도 있고 x, y, z의 4제곱 이런 항이 나올 수도 있고 x의 5제곱, y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있네요. 결국 x의 a제곱 곱하기 y의 b제곱 곱하기 z의 c제곱 이렇게 생긴 항이 나올 건데 이때 a랑 b랑 c를 더하면 항상 6이겠죠. A, B, C를 더해서 6이 되게 해주는 그러한 소수상의 개수는 3H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를 빼서 86, 86은 82랑 같이 곱하면 28개겠죠. 하나 더 해보면 22-3번 같은 걸 하나 더 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14제곱 이제 x를 포함하지 않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그러면 원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세려고 했는데 x를 포함하지 않는 이라는 건 이제 a가 0인 다시 말해서 b 플러스 c가 14인 그러한 B, C의 순수상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볼게요. 일단은 뭐 툭툭 합시다. 필수예제 3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 되게 해주는 그러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다시 말해서 0, 1, 2, 3, 4, 5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게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x, y, z 중에 중복을 허락해 7개를 뽑을 때 뭐가 한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뭐 y가 0이라던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상황은 여기서 뭘 꺼내는 것들이었는데 누군가가 한 개도 안 나오는 0인 경우도 그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3H7 우리가 3H7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세주던 녀석은 정확하게는 X, Y, Z에 0이라던가 1이라던가 2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센 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건 안 셌죠.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안 셌습니다. 음수는 안 셌고요. 0.3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안 셌어요. 정수인 것들 셌지. 그래서 X, Y, Z가 0이라거나 1이라거나 2라거나 이런 음이 아닌 정수인 걸 세는 게 3H7이야. 뭐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얘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가 3H7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x, y, z가 자연수 이러면서 건드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 자연수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연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음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0도 없으니까 특이사항도 잘 없고 자연수라는 단어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졌는데 얘는 자연수가 오히려 자연수가 의미 아닌 정수보다 좀 불편한 겁니다. 자연수가 되면 x, y, z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라서 그렇게 되면 1씩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64, 64는 62랑 같아요. 15겠네요. 밑에 3-1, 3-2 두 개 다 해봅시다. 이 뒤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돼? 변형이 됐어요. 중복조합은 가장 최근 5년 동안의 수능에서 협통의 핵심을 담당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졌던 녀석이에요. 일단은 이 정도 이해해서는 그 초창기 중복조합밖에 풀 수가 없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가 만나게 될 중복조합은 이거보다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있는 설명을 이제 사실은 이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x, y, z가 자연수다. 다시 말해서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 4 이런 것들이다. y가 될 수 있는 것들 1, 2, 3, 4 z가 될 수 있는 것들 1, 2, 3, 4 이런 것들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중복조합으로 돌려낼 수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문자들이 음이 아닌 정수, 다시 말해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미지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 하는 미지수가 0, 1, 2, 3 이렇게 가는 미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은 x'에 1을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x가 1일 때 x'가 0, x가 2일 때 x'가 1 이러면서 이렇게 짝이 지어지니까 x'가 몇 개인지 세면 그게 x가 몇 개인지를 센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x' 플러스 1 마찬가지 y 대신에 y' 플러스 1 z 대신에 z 플러스 1을 넣어서 이렇게 책을 다시 세우면 x' y' z''는 0, 1, 2, 3, 4 하고 나가는 그러한 의미 아닌 점수들이니까 3H4라고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 제일 처음 손댄 부분이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얘가 7이면 너무 쉬우니까 숫자를 조금 올립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3, x, y, z는 홀수 라고 하면 그러면 x가 홀수 홀짝은 자연수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홀수라고 하면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그런 수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0, 1, 2, 3, 4 이러한 문자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 몇 H 몇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0이 1이 되도록 1이 3이 되도록 2가 5가 되도록 3이 7이 되도록 짝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x를 얘가 22씩 늘어나니까 2 x 다시 플러스 1 하고 적어줘야 0 들어갔을 때 1, 1 들어갔을 때 3, 2 들어갔을 때 5예요. 편하게 생각해요. 홀짝은 등차수열입니다. 홀짝 얘기는 등차수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씩 늘어나니까 공차가 2, 개수가 2인 그런 모양이 돼야 돼요. 개수가 2인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다. 마찬가지 yz도 홀수니까 이렇게 y도 2y 다시 플러스 1, z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2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13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5 그러면 3h5 그런 식으로 x, y, z가 홀수가 되게 해주는 이러한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는 얘네들의 순서상의 개수와 같아요. 이거랑 이게 1대1로 짜게 되어 있으니까 x의 개수가 x 다시 개수랑 y 개수가 y 다시 개수랑 딱딱 맞춰져 있겠죠. x 다시 y 다시 z 다시 개수가 x, y, z의 개수랑 같도록 우리가 미지수를 의미 아닌 정수로 돌려내는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식 뽑는 이런 걸 해야 되더라. 선생님 그냥 외우면 안 되니까 홀수는 원래 2n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맞지.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조심만 해주면 돼. 2n 마이너스 1 놓고 풀어놓고 틀렸다 자꾸. 선생님 저 2n 마이너스 1 홀수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게 0, 1, 2, 3 이거 딱딱 맞춰서 가야 돼. 0 들어갔을 때 1이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손대는 건 뭐예요? x, y, z는 홀수 단 x는 3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이제 그러면 x만 2x 다시 플러스 3 하고 적어야 되는 거죠. 얘만. 이게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3이고 yz는 여기가 1, 1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바꿔 적기 시작을 해요. 요게 아마 그 다음 해 정도의 이야기였을 거고요. 홀짝을 학생들이 외워갖고 들어야 홀수 나오면 2n 플러스 1이고 2x 플러스 1이고 짝수 나오면 2x 플러스 2야. 짝수 나오면 2x 플러스 2야. 2x 아니고요. 짝수 나오면 2x 플러스 2예요. 왜냐면 0 넣어서 2 나와야 되거든요. 짝수가 2, 4, 6, 8 하고 가니까 0 넣어서 2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웠어. 야 홀수는 2x 플러스 1이고 짝수는 2x 플러스 2야. 시험 봐갖고 시험 4번 중에 4번 맞으면 좋아 이제 외웠구나. 너 들어서 수능 봐. 그랬더니 자 x랑 y는 3을 두고 붙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야. 뭐 홀짝은 배웠는데 이게 똑같지. 자, 우리가 x가 3의 배수니까 3, 6, 9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x라는 녀석은 3, x 다시 플러스 3 y도 3, y 다시 플러스 3 z는 3으로 나머지가 1인수 1, 4, 7, 10 이렇게 가니까 z는 3, z 다시 0 넣어서 1 나와야 돼.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3이 되게 해주는 그러한 순서상의 개수는 그럼 3의 위치 2 이렇게. 요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문자 4개 걸고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군지 나한테 안 알려줘. 그럼 그것도 경우에서 내가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게 그 다음 나온 이야기. 여기 정도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각오해야 되는 건 한 요 정도까지요. 지정은 해주시겠지. 아마 지정은 해주시겠죠. 요 정도까지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로 7, 8년 전에 요 정도까지
기상이 교과서가 아니 기상이 교재가 빨리빨리 따라오는 편이에요. 다른 책들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설이 따라옵니다. 그 개념 원리도 교재는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설명을 선생님이 새로 추가하지 않아서 그냥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도 나왔어 하고 문제는 넣어주는데 세상이 변하면 문제 푸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이 개념 원리는 정말 잘 안 바뀌어요. 여태까지 지금 거의 한 20년 넘은 교재인 것 같은데 그동안 설명 바뀐 게 3번인 것밖에 없어요. 거의 항상 계속 똑같은 거 짜깁기만 하고 있어. 특히 이제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 풀이를 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일단 비상교재는 비교적 최신이에요. 근데 중복조합이 워낙 최근 개념이라 요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 풀기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연습해놔야 됩니다. 일단 기본은 x가 2씩 올라가면 2x 다시 플러스 뭐 3씩 올라가면 3x 다시 플러스 뭐 또 얘한테 범위가 걸려 있다던가 뭐 안 걸려 있다던가 어쨌든 간에 내가 첫 번째 뭔지 확인하고요. 그거 맞춰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x-y-x가 음이 아니 점수 0, 1, 2, 3, 4 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우리가 외운 중복조합을 사용을 할 겁니다. 3H5, 3H4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그런 얘기가 딱히 없어서 따로 좀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연습 문제는 있나? 연습 문제도 없어. 연습 문제도 없어요. 이거는 따로 조금 어디다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그러면 실수 이제 4번으로 갑시다. x에서 y로 의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그런 함수예요.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i와 j가 같지 않으면 i와 j가 같지 않으면 f의 i가 먼저 여기 나오네요. x값이죠. x값. 뭘 넣었어. i를 넣었는데 이게 j를 넣은 거랑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게 y 값입니다. i가 x 값, fi가 y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이거야. 그러면 이는 딴 데로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얘를 1대1 함수라고 불렀다. 1이 고를 수 있는 거 5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이거는 뭐 작년에 복습할 때 했던 거네요. 작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지지난주 복습할 때 했던 겁니다. i보다 j가 크면 f의 i보다 f의 j가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고르면 2는 3, 4, 5 중에 골라야 돼요. 만약에 얘가 3을 고르면 얘는 4, 5 중에 골라야 돼요. 얘가 4를 고르면 2는 5밖에 고를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3이 못 고르니까 망하겠죠. 이러면서 1이 뭘 고르냐에 따라서 2가 고를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고 2가 뭘 고르냐에 따라서 3이 뭘 고르는 게 달라져요. 자, 지금 이게 자꾸 그게 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크기가 i보다 j가 크면 x값이 더 크면 y값도 더 크다고 했어. x가 더 크면 y도 더 큰 값을 갖게 해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정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죠. 반장 선거를 합니다. A, B, C, D 4명이 있어요. 이 중에 반장을 뽑을 건데 A가 반장이 되는 방법,
한 가지죠. A, B, C, D 얘기는 왜 한 거죠? A, B, C, D 얘기는 상관없습니다. A가 반장을 하는 방법은 그냥 A가 반장을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정해진 게 있으면 그건 그냥 정해진 거니까 경우의 수가 1이니까 사실은 내가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경우의 수 1인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함수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촉촉촉 대응시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대응을 함수를 만들 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하죠. 함수의 개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의 가지수가 일단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법의 가지수를 세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그거 했습니다.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여기서 뭐 치역이 원소가 3개다, 치역의 원소가 2개다 이런 식으로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정의역을 분할하는 정의역을 묶어내는 정의역을 치역이 2개야. 그럼 정의역을 2팀으로 갈라내서 분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대응시키는 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치역을 미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시키는 뭐 이러한 만드는 흐름도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뭐 1대1 대응을 아까 시키고 싶다고 하면 1대1 대응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에 원소가 3개가 대응에 참여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5개 중에 3개를 뽑아. 그래서 너랑 너 대응시킬 거야 라고 하면 이 3개랑 이 3개를 대응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죠. 1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1가지. 근데 얘가 어차피 얘랑 똑같을 겁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도 풀리고 저렇게도 풀리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는 어려운데 저렇게 하면 쉽고 뭐 어떤 문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저히 설명 못 하겠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대응시키는 방법에 이미 규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대응시키는 방법의 가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고르면 끝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5개의 원소 중에 3개의 원소를 고르면 대응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작은 거 주고 제일 큰 거 주래요. 그래서 대응시키는 방법이 하나. 이렇게 끝낼 거야. 함수의 개수를 세려고 할 때 대응시키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래서 Y에서 누구를 대응에 참여시켜야겠다. 치역을 선택해주는 요것만 생각하면 끝이 나더라. 함수의 개수 문제들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 막 쟤네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구분을 조금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야겠다 하고 이제 구분을 해주면 돼요. 3번 똑같아. i보다 j가 크면 f의 i보다 f의 j가 크거나 같대요. 이거는 크거나 같대. 어쨌든 간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해졌습니다. 더 큰 놈이 더 큰 거 가져가야 되는데 같은 걸 가져도 된대. 그러면 내가 치역을 선택을 할 때 같은 걸 가져도 되니까 치역을 선택을 할 때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2, 2, 3 뽑으면 알아서 2, 2, 3 갈 거고 3, 3, 4 뽑으면 3, 3, 4 이렇게 될 거고 1, 3, 4 뽑으면 1, 3, 4 이렇게 대응을 할 테고 크기 순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알아서 대응을 할 거야. 또다시 대응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1, 1, 1 고르면 1, 1, 1 이렇게 대응을 할 1, 1, 1 고르면 1, 1, 1 이렇게 올 테고 1, 1, 4 고르면 1, 1, 4 이렇게 될 테고 대응시키는 방법은 항상 하나. 그래서 나는 뽑기만 치역을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73, 765, 321, 35가지 이런 식으로 풀이는 이만큼이고 여기 설명이 이만큼 있어요. 확정은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이렇고 이래서 OEC3이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친구들을 가르쳐 줄 때 본인들이 이만큼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보통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야 이건 OH 3이지 그치 아닌가? 그렇잖아 야 아니지 않아? 아닌가? 모여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뜯어 말리고 싶어 그냥 혼자 해 그러면 설명을 아무도 못해 야 피 아니야? 막 왜? 아니 이건 피니까 피 아니야? 막. 이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요 설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어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적어주는데 말로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말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조금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응시키는 요거 가장 단순한 형태 순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의역을 분할시켜서 여기에 이제 정해져 있는 애들을 대응을 시키는 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뭐 대응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누구랑 대응시킬지만 결정하면 되는 뭐 이런 타입도 뭐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또 분류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사실은 전부 다 확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분에 얘가 원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면 이론상 확률은 새로 공부 안 해도 될 정도. 실제로 확률은 단원 이따시만큼 있지만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 두 개 말고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숫달의 문제고요. 학생들이 보통 경우의 수보다 확률을 더 쉬워해요. 적응이 좀 된 거지. 그새 적응이 좀 된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경우의 수 부분은 좀 답은 항상 나오는데 채점할 때 좀 기분이 그래요. 답은 항상 나와. 5 곱하기 4 곱하기 3 60 30 봤는데 36 뭐지? 5 곱하기 4 20 30 봤는데 10 1을 안 나왔나? 아니 답은 잘 나와. 답은 참 잘 나와요. 째깍째깍 탁 나오지. 근데 안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확률은 그런 게 좀 잘 없어. 확률은 확실히 그런 게 잘 없어요. 속달도 속달이지만 뭔가 얘가 말하는 것도 좀 더 많이 명쾌해. 그래서 이건 이로 나눠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거 딱딱 명쾌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내신 때 불안정한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잘 했는데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학교 수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얘는 미적이나 기하들은 누구한테 들어도 똑같습니다. 미적분하고 기하는 누가 해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기교 부분,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교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달하는 양은 좀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화통은 문제 푸는 방법 말고 선생님의 생각이 좀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 이거는 이 나누는 거 생각하고 낸 것 같아.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화통은 수업을 좀 들어야 된다. 일반 선생님이 시험 안 내시면 뭐 의미 없긴 하죠. 어쨌든 수학 선생님들이 표현이 결코 썩 좋지 않은데 개떡같이 적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뭐 그런 분이에요. 확률은 좀 양호합니다. 경우의 수만 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더 이상의 방법이 뭐 딱히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다시 2번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는 특이사항이 있는 거니까. 거기 하나가 더 있죠. 그 3이 6이야.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풀어봅시다.
3은 일단 6으로 가야 되고요.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x2 쪽이 더 커야 됩니다. 큰 게 큰 거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f3이 6이니까 얘네들은 6보다 큰 걸로 오면 안 돼요. 그러면 1하고 2가 고를 수 있는 건 이 중에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이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주는 거지. 이렇게 2개 뽑아주면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거 뽑으면 같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6, 뽑으면 다 6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 2가 가질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 중에 누군가 취업을 선택을 해주고 더하기 4는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돼. 4가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 그래서 2 더하고 1 빼서 70, 2 곱하기 3 63입니다. 그러면 이항 개수로 봅시다. 여기 3개 하고 우리 이항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다. 그러면 a의 세제곱 3a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a 플러스 b의 내제곱은 a 플러스 b의 내제곱은 a 내제곱 플러스 4 a 세제곱 b 플러스 6 a 제곱 b제곱 플러스 4a b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5제곱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6제곱도) 할 수 있죠. (7제곱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막 뜨기가 귀찮은 거야. 나한테 막 13제곱 이런 거 물어보면 할 수 있는데 귀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 2개짜리를 전개할 때 특정한 항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과정을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세제곱은 너무 빨리 왔나? 제곱부터 할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곱해서 a제곱, 이렇게 곱해서 ab, 이렇게 곱해서 ab, 그래서 2a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얘의 제곱입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곱해서 a 세제곱, 이렇게 곱해서 a 제곱 b, 이렇게 곱해서 a 제곱 b, 이렇게 곱해서 a 제곱 b, 그래서 3a 제곱 b. a b제곱은 이렇게 곱해서 a b제곱, 이렇게 곱해서 a b제곱.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헷갈린다. 하나 뭐냐? 이렇게 이거 빼먹었나요? 이렇게 해서 a b제곱 3a b제곱, 이 세제곱은 이렇게 해서 얘 세제곱. 이미 충분히 적합하고 있어요. 다시 선으로 듣지 않고 써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a랑 곱해서 a 세제곱, a랑 b랑 곱해서 a 제곱 b, a랑 b랑 곱해서 a 제곱 b, b랑 a랑 곱해서 a 제곱 b. 더 없겠죠? 이렇게 뜯다 보면 a 제곱 b는 이렇게 3개 나옵니다. a, b, p, a b제곱, a, b, a, b, a b제곱, b, a, a b제곱,
B의 세제곱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뭐 5제곱 이런 거 물어봐도 여기서 A의 세제곱, B제곱이 개수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A, B, 이렇게 A, B 이게 곱하면 A 세제곱 B 또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되는데 그걸 바꾸는 방법의 가지수만큼 종류 나올 겁니다. 그걸 바꾸는 방법의 가지수라는 건 결국 여기 5개 중에 어느 가로에서 A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A를 3개 뽑으면 나머지 두 군데서 알아서 B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가로 중에 누구랑 누구에서 A를 뽑는 방법을 세고 있는 거지.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뽑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뽑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A가 나올 가로 3개를 뽑는, A가 나올 가로 3개를 정해주는 방법의 가지수가 A세제곱 B제곱을 만드는 곱하기의 종류, 다시 말해서 동류항의 개수야 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더 복잡해져도 A 플러스 B의 N에 A의 X제곱, B의 N-X제곱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가로가 N개 있는데 A가 그 중에 X분대에서 나와야 되니까 NC X야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개념을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에 A의 X제곱 어쩌고의 개수를 우리가 결국 N개의 가로 중에 A가 나올 가로 X개를 선택하는 NC X라고 할 수 있다. 동류항의 개수를 저 녀석의 개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 B,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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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B, A, A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선생님 그게 왜 C죠? 그건 같은 것이 있는 수면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A랑 B를 늘어세우는 방법의 가지수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야. 얘가 얘입니다. 같은 거예요. 53이 원래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항이 하나 더 늘어나면 A제곱 BC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할 때 A제곱 BC를 만들려면 여기서 A랑 B랑 C를 선택을 해서 얘랑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C 또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A, B, C, A 아니면 B, C, A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3개라. 4개 중에 2개를 뽑아. 로는 설명이 안 돼요. 뽑는 걸로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C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얘는 3개 이상은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다. 얘는 4팩토리얼을 A가 2개니까 2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 책에 2항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늘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선생님 저희 3개도 했나요? 내가 생각날 때는 얘기를 할 텐데 책들에 잘 없어요. 선생님 머릿속엔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할 텐데 본래 이 개수 따는 방법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항계수 단계에서는요. 이항계수 단계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를 해도 되고 조합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3항계수 이상, 항이 3개 이상 넘어가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해. 선생님들이 총회하는 친구들이 있죠. 가서 이제 여쭤본다고 그래. 선생님 그런데 저희 다음 계수도 나오나요? 그런 거 안 나와. 그럼 하지 마. 부터 시작해서 몰라 임마 네가 와서 해야지까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사실 뭐 되겠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정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항정리 들어가면 한 번쯤 찔러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항계수? 다항계수요. 가서 한번 찔러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학교 시험이 퀴즈 성향을 띠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을 사랑하는 S고등학교, C고등학교, U고등학교. U는 약간 애매하다. U는 약간 애매하다. 거기는 약간 그 수학 훈련소 느낌이라. 팍. 저 시간 안에 이것도 풀었습니다. 그것도 실력이다. 저 다 풀었는데 계산식으로 세입했습니다. 그것도 실력이다. 그냥 푸는 방법은 솔직히 보면 대부분 알겠는데 막상 풀다 보면 이게 이제 미스가 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실력에 포함시키는 문제 푸는 역량 위주로 체크하시는 그 조금 달라요. 저학년 때는 안 그러는데 S 고등학교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꾸 퀴즈 성향으로 바뀌었고 처음 보는 게 나았다는 주장이 막 S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 있어요. C 고등학교는 뭐 워낙 유명했었고 수학을 사랑하시는 거기는 뭐 반드시 해야 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B 여고 같은 정도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목장학교 안 가요? 독자도 있어. 저랬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홍주희 쌤이나 저 해봅시다. 자, 여기서 x 세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지금 가로가 4개 있는데 2x랑 y제곱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야 돼요. x 몇 개 골라야 돼요? x를 3개 골라야 돼요. 정확히는 2x를 3개 고르고 y제곱을 하나 고르는데
그걸 고르는 방법의 가지수가 다시 3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x세제곱 y제곱하는 다시 3의 2x의 세제곱 y제곱이 3개 붙은 이렇게 생긴 항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생긴 항이 이만큼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항이 다시 3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x세제곱 y제곱의 개수는 4가 아니라 실제로는 32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제 이름이 저 C 녀석 이름이 이항계수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식의 개수는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좀 내가 알아서 좀 더 맞춰야 되는 거다. 하나 더 해봅시다. 3x의 세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5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알고 싶대요. x 세제곱. 그러면 3x 세제곱이랑 x분의 1이 몇 개씩 들어가야겠다. 3x 세제곱이 일단 하나 들어가면 x분의 1이 4개 들어갔는데 그러면 너무 많네요. 하나 더 넣어볼까요? 3x 제곱이 하나 더 들어가면 세제곱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6제곱이고 x분의 x분의 됐다. 이거 넣어봐. 근데 이걸 자리를 바꾸고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결국은 5개의 가로 중에 3x 세제곱을 어느 가로에서 뽑을지 그걸 2개의 가로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항을 이걸 만들면 x 세제곱인데 그게 52개만큼 있을 겁니다. 90x의 세제곱 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 단위로 보는 거예요. 가운데 마이너스 있으면 기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 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 아니고요. 항 단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항을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앞에 적혀 있는 얘는 뭐다? 앞에 적혀 있는 얘는 동명의 개수다. 동명의 개수인데 동명의 개수는 이 가로 중에 얘를 2개 뽑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필수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본론은 사실 뭐 6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편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유상의 비행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어디야? 프랑스를 가려고 하는데 프랑스를 기차로 가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중간에 기차역이 없어서 내가 막 갈아타고 막 그렇게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기차 타러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탔다고 그 주정역에서 기차를 탔다고 그게 프랑스까지 가진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갈아타야 돼요. 그 국경도 잘 넘어야 되고요. 그 철책도 있잖아요. 잘 넘어야 되고요. 북한도 중국 넘어갈 때도 잘 넘어가야 될 거고요. 거기서 뭐 타야 될지도 좀 고민인데 그거 탄다고 저쪽 끝에까지 한 번에 가지도 않을 거야. 알프스 산맥도 넘어야 되잖아요.
기차는 좀 어려워요. 근데 비행기 타면 참 좋아.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죠. 비행기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비행기로 통근을 해야겠다.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집이 요 앞인데 무슨 여기서 무슨 비행기가 일단은 이륙하기도 전에 걸어서 집에 가겠네. 이게 이항계수 참 좋은데 이 제곱은 그냥 갑시다. 저런 건 좀 그냥 뜯읍시다. 뭐 좀 더 타쓰려고요. 뭐 세제곱 그런 건 그냥 손으로 뜯어. 제곱 세제곱은 그런 건 그냥 좀 손으로 합시다. 우리 막 너무 많은 거 시킬 때 5제곱 장난해. 5제곱은 좀 너무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저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5제곱 정도는 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좀 이따 보여줄 되려나? 보여줄 거예요. 5제곱 정도를 그냥 손으로 뜯어도 됩니다. 5제곱 정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쓱 뜯으면 돼. 근데 일단 5제곱은 내가 이해할게요. 근데 제곱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됐죠. 이 뒤에 아직 없어요. 이렇게 뜯으면 뭐가 될 거야. 뜯으면 뭐가 될 거라고. 내가 모든 항을 다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x 제곱의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x 제곱의 개수. 그러면 이거 x 제곱항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필요해요. x 5제곱에서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2차항하고 상수항만 있으면 돼요. 2차항은 5c 2에 2x가 2개, 1이 3개. 상수항은 5c 0에 2x가 0개, 1이 5개. 그래서 40x의 제곱. 이거 40x의 제곱. 플러스 따지자면 플러스. 이게 1, 이게 1, 이게 1, 그리고는 1 상수항 1.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4x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4, 4, 16, 160 x의 제곱. 그래서 164 x 제곱이구나. 왜? 뭐 이상해요? 아니야?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일단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자, 일단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건 심지어 앞에 뭐가 없어.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 뒤에만 잘 뜯으면 될 것 같아요. 얘의 상수항. 이 뒤에 지금 이렇게 생겼다. 상수항. 그러면 얘의 상수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의 x제곱분의 1 뭐 이런 항이 필요해요. 여기서 x제곱분의 1을 만들려면 x 1개, x분의 1이 3개, 합쳐서 4개. 그래서 x제곱분의 1 항이 나올 거야. 앞에 개수가 다시 1이죠. 그러니까 4x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상수항은 x 2개, x분의 1도 2개. 그러면 상수항이 나올 거예요. 앞에 개수는 동류항의 개수 4개의 가로 중에 x를 2개 뽑아야 되니까 다시 6입니다. 상수항 6. 그러면 그래서 6, 그래서 4. 그래서 이 식의 상수항은 10이에요. 일단 밑에 6-1 두 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
n제곱을 우리가 그냥 진짜로 다 뜯으면 n제곱이 나오는데 x의 n제곱의 개수는 nc 0의 x의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을 0개 뽑으니까 x를 n개 뽑는다고 해도 되고 1을 0개 뽑는다고 해도 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일찍 갈 사람 3명 뽑는 거랑 남길 사람 7명 뽑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중에 x n개 뽑은 거랑 1, 0개 뽑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정리와의 개수 nc 0 그보다 차수가 하나 떨어지려면 x를 n-1개 1을 1개 뽑으면 1을 1개 뽑으니까 nc 1에 x에 n-1제곱 nc 2에 x에 n-2제곱 이렇게 가서 nc n-1에 x 플러스 nc n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서 만약에 x에 1을 넣어보면 얘가 뜯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저 뜯으면 이게 돼요. 뜯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뭐 x에다가 1을 넣으면 참이고 2를 넣으면 거짓이고 뭐 그런 방정식이 아니라 뜯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두 식이 같은 거야. 항등식이라고 하죠. x에 1을 넣으면 2에 n제곱이 되는데 2의 n제곱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n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9시 0 더하기 9시 1 더하기 9시 2 더하기 9시 9가 뭐냐. 9시 0은 1이고 9시 1은 9고 9시 2는 36이고 9시 3은 그래서 이거는 512예요. 다 하면 그렇지. 근데 아직 아무도 9시 0부터 9시 9까지 더한 거 9시 0부터 9시 9까지 더한 건 2의 9제곱과 같다. 우리가 뭐 다양한 공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녀석도 뭐 공식의 일종이에요. 여기도 공식의 일종.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식. 얘가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이항정리입니다. 이 단원 이름이 이항정리죠. 근데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얘였다는 거죠. 수능에는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주 목적인데 저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왠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것만 나오는데 왜 이게 교육과정에는 항상 이게 있는데 수능에는 왜 이게 항상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항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뭐 이항 정리랑 이항 개수를 싸다봐서 저것까지 포함해서 이항 정리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항 정리 공식이라는 건 뭐 이런 것들 저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뭔가 방법에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저기는 이름이 붙어 있다니까 이항 개수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니까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녀석이다. 쉽게 말해서 공식처럼 사용을 할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 저 그냥 이거 10개 다 계산하네요. 그래도 돼. 이렇게 다 계산해도 돼요. 문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못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나한테 상황을 주면서 이 상황을 n으로 표현해봐 이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할게요. 학생들이 이항정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항정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긴 한데 그게 단수가 아니거든요. 하나가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넣은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얘가 0이고요. n이 만약에 짝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1 얘가 nc 0 n이 짝수면 얘가 홀수가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랄만하네. 푸시 0 빼기 푸시 1 더하기 푸시 2 빼기 푸시 3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됐다. 이렇게 하면 0입니다. 아 선생님 n이 짝쓸 때는 그렇구나. n이 홀수일 때는요. n이 홀수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맞불 거리는데 양변이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시 이게 돼요. 사실은 이건 n이 짝수일 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짝수일 때를 가지고 먼저 생각은 해봤지만 n이 홀수가 될 때도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다. n이 홀수면 맞불 이렇게 시작을 했겠지. 짝수라서 지금 뿔마 하고 적었는데 뿔마 어차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쪽이 0이라 똑같은 식이 돼버린다. 이거는 n이 홀짝에 관계없이 사실은 그냥 항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군대도 0이라고 했던 거예요. 홀짝 상관없습니다. 얘네를 둘이 더해서 2로 나눌 거예요. 둘이 더해서 2 NC0 그거 2로 나눠서 NC0 둘이 더해서 0 둘이 더해서 2 NC2 2로 나눠서 NC2 NC3 NC6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다시 말해서 뒷자리가 NC0, NC2, NC4, NC6 이렇게 가는 녀석은 전체 다 더한 거의 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40 더하기 41 더하기 42 더하기 43 더하기 44는 2의 4제곱인데 40, 42, 44 이렇게 더하면 전체의 반이에요. 이게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인 거죠. 그러면 이게 반이면 홀수 번째들을 다 더한 게 나머지 반인데 얘가 나머지 반인데 이게 항의 개수가 달라도 그래요. 이건 3개고 얘는 2개인데 그게 됩니까? 근데 그건 이게 그런 n이 홀짝이랑 관계없이 지금 그냥 식을 가지고 유도를 해온 거라 항의 개수가 n이 짝수일 때는 얘랑 항의 개수가 같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얘랑 짝수가 그 항의 개수가 안 맞을 텐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얘를 2분의 얘도 2의 n-1제곱 얘도 2의 n-1제곱이에요. 얘가 1이고 얘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학 때는 이렇게 4개만 할 겁니다. 일단 선생님 2학년이 싫어해요.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좀 그 선이 달라서 일단 공통으로 들어가는 4개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2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2개를 더 추가를 할 거고 성분은 6개인가를 더 해야 돼요. 그 학교가 유독 이 이항정리 엄청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 월정이 잘 있는 식을 갑자기 미분을 해서 거기다가 뭘 넣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학교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실 테니까 일단은 요거 4개에 학기 중에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6개 정도로 보통 마무리 할 거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요거 좀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번 학기 활동하는 B여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으면 6개 2학년이 이렇게 생겨요. 자, 필수요제 9번입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NC 0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변에 NC 0을 넣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NC 0을 모든 변에 다 더해도 부동호가 안 바뀌고 그러면 얘가 1000일. 그러면 얘가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한 거 얘 n제곱. 얘가 2000일. 2의 제곱 1024. 한 번에 해보면 2의 9제곱 먼저 보거든요. 2의 9제곱 512. 2의 10제곱 1024. 2의 11제곱 2044. 그래서 10 들어가면 맞고 11 들어가면 이제 튕겨서 나가요. 그래서 얘는 11. 얘를 구하래요. 자, 플러스 20시 1 앞에는 마이너스 20시 0이 있었어야 됩니다. 플러스 20시 19 다음에는 마이너스 20시 20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20시 0, 20시 1, 20시 2, 20시 3, 20시 4 마블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거 뭐 뿔마뿔마다 맞불마뿔이다. 이거 뿔마뿔마 버리면 0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이 부분 나한테 물어본 거죠. 얘를 넘길 겁니다. 얘도 넘길 겁니다. 그래서 2인가? 필수의 이제 7, 8번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또 따로 해야 돼. 지금 했던 거만큼 설명이 더 있어요. 지금 그만큼 또 설명을 해야 돼. 요거는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2항계소, 2항정리, 파스칼 삼각형 순으로 공부를 하는데 책들이 이상하게 2항계소, 파스칼 삼각형, 2항정리 순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수학이 재미있어지는 길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기하네, 재미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네? 아니 그렇게 공부하면 재미있다고. 근데 나는 얘네가 재미있게 공부하기 원치 않아. 예? 그 좋은 거. 그렇게 하면 재미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본데 안 재밌어. 그렇게 해도 헷갈리기만 하지. 자꾸 헷갈려서 순서를 좀 바꿔서 가는 겁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수학과 안 가도 되는데 수학과 갈 수 있는 점수는 받길 바래. 그냥 그런 거예요. 일단 점수 나오면 가서 그때부터 재밌게 하면 되나. 숙제는 일단 33초까지만 해가지고 와도 33초이 아니네? 35초까지만 잠깐 아니지 33 어떻게 된 거야? 이항제수가 따로 있었던 거. 숙제는 일단 31초까지 해가지고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몰아서 갑시다. 와, 진짜 잘 추기.